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배터리 화재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배터리에서 왜 불이 났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배터리에서 불이 났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가 됐었던 그 ESS 화재 사고 원인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왜 그런지 배터리 화재 사고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불이 잘 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의 기술력이 높다, 배터리를 잘 만든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배터리에서 얼마나 불이 잘 안 나는가, 그 기술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SS 화재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SS는 아주 대용량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ESS는 세 가지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터리와 전력 변환 장치, 관리 소프트웨어. 배터리는 다들 아실 테니까 설명 안 하도록 하겠고요. 전력 변환 장치는 우리가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하는 이유는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교류고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전기는 직류다 보니까 이것을 배터리에서 전기를 꺼내 쓸 때 혹은 배터리로 전기를 끌어다 넣어서 충전을 할 때 직류와 교류를 변환시켜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전력 변환 장치고요. 관리 소프트웨어. 배터리가 과열되면 안 되고요. 배터리에서 전기가 필요할 땐 또 배터리에서 전기가 나가야 되고 이렇게 전력의 흐름을 통합적으로 관리 시스템을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관리 소프트웨어, BMS, PMS, EMS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합적으로 전기의 흐름을 조율해주는 두뇌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구성 성분 가운데 불이 난 원인이 있겠죠. 그렇다면 불은 왜 났을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의 결함 때문에 만약에 불이 났다면 배터리 제조사 책임일 거고요. 전력 변환 장치의 결함 때문에 불이 났다면 이것을 만든 업체 때문에 불이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때문에 불이 났다. 과열됐는데 이것을 중단하지 못했다, 소프트웨어가. 그렇다면 이것을 만든 업체의 결함 때문일 거고 여기 한 가지 더 할 수 있습니다. 외부 요인, 충격 때문에도 불이 날 수 있고요. 설치 부주의, 관리 미흡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불이 났다면 관리 업체 그리고 혹은 시공사의 업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들 때문에 불이 났을까? ESS 화재 책임은 누구일까를 한번 찾아보면요. 먼저 첫 번째, 배터리 제조사의 책임일까요? 이번에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발표됐던 것에 따르면 사고 배터리와 동일한 공장에서 동일한 시기에 생산됐던 배터리에서 동일한 결함을 갖고 실험을 해봤지만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혹한 환경에서 이 배터리를 사용했을 때 화재의 원인 위험성은 있다라고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제조사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라고 결론 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렇다면 전력 변환 장치의 결함일까요? 전력 변환 장치는 전기가 흘러나가거나 아니면 충전을 위해서 전기가 흘러 들어올 때 직류와 교류를 변환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충이 된 이후 대기 상태에서는 이 전력 변환 장치가 작동을 하지 않는데 신기하게도 총 23건의 화재 가운데 14건이 완충 후 대기 상태에서 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전력 변환 장치의 결함 때문에 불이 발생했다고 말하기에도 좀 무리가 있어 보이죠. 자, 세 번째로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의 결함이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조사 결과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 업체가 다 달라서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했고 통합 설계 보호가 안 된 점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BMS를 만든 업체, PMS를 만든 업체, EMS를 만든 업체가 달라서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발견했는데 관리 소프트웨어의 잘못이라고 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외부 요인의 문제. 산지나 해안가에 설치됐던 ESS는 이 일교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결로가 발생했다 말랐다를 반복했고 여기에 먼지가 붙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라고 하긴 하지만 이 원인도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원인에 왜 대비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관리업체에게 책임을 지우기에도 약간은 무리가 있어 보이죠. 참 두루뭉술하고 그 원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이 화재 사건을 찾기는 어려울까요? 그 화재 원인을 찾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워낙 큰 에너지가 아주 작은 공간에 밀집되어 저장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많고요. 이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 모두 다 소진될 때까지 불을 끄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운 좋게 불을 끈다고 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재가 발생했던 ESS는 전소될 때까지, 모두 다 타버릴 때까지 이것을 불을 끄지 못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어서 이 화재의 원인과 증거조차도 모두 다 타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이 화재의 원인을 확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화재의 원인을 추정해서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추정된 원인 가운데 한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주 쉽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지가 안 되어서 갑자기 과전류가 흘렀을 때 퓨즈가 빠르게 차단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절연 성능이 저하된 직류적축계 폭발로 두 번째 과전류가 흐르면서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게 이번에 조사 결과에서 나왔던 한 가지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매우 두루뭉술하죠. 가끔 나오는 윤리 문제와 좀 비슷합니다. 2층에서 칼에 찔린 사람이 1층으로 추락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을 지나가던 트럭이 치였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사망했다면 이 사람은 살해된 것일까요? 아니면 추락해서일까요? 아니면 차에 치여서 사망을 했던 것일까요? 이처럼 배터리 화재 사건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고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 다의 잘못이기 때문에 운영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 운영 관리가 왜 미흡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지금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